두 번째 뉴스는 이혼한 남녀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혼 후에 뭐가 가장 그립냐. 좀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아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네. 이제 이게 이렇게 돌싱 남녀들 5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인데 결혼정보업체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예. 남자 1위가 그러니까 이혼 후에 그리운 전 배우자의 갈등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게 갈등 요인이긴 한데 이혼하고 나니까 그게 그리워진다. 모순적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근데 1위가 뭐냐면 남자는 잔소리라. 사실은 이제 잔소리를 좋아하는 남성들이 별로 없을 텐데 예. 이혼하고 나니까 또 그리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성분 같은 경우도 여자들은 또 구속감이라고 그랬어요. 여자들이 이혼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구속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혼의 이유가 됐던 것이 이혼하고 나서는 또 그리워지는 그런 네.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이하네요. 근데 정영진 변호사 관련해서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 했었는데 결론이 나나 봐요. 조금 있으면. 이제 좀 있으면 6월 14일 날, 7월 14일 날 예.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6월 14일. 6월 14일. 네네. 예. 그런데 홍상수 감독이 가출한 게 2015년 9월 달에 가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소송이 2016년 11월 10일 날 제소가 됐어요. 소송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나서 2017년 3월 달에 홍 감독이 자기가 사랑하는 배우가 있다.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갖다가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변론 종결이 지난 4월 19일 날 변론 종결이 돼서 이제 14일 날 그러면 이제 이번 주죠. 그렇죠. 이번 주에 판결 선고가 날 건데 그런데 기존의 그 대법원 판례는 유책주의라고 해가지고 책임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만 그 이혼 소송을 갖다가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홍 감독의 아내는 제가 봤을 때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책임질 일이 없어요. 만약에 홍 감독의 아내가 홍상수 감독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럼 거의 100% 승소할 텐데 반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홍상수 감독의 아내가 더 이상 나는 이 사람하고 살기 싫다라고 했으면 아마 합의가 돼서 판결 선고까지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판결까지 한다라고 보니까 끝까지 이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예. 그런데 그 아내가 사실은 시어머니를 4년이나 이렇게 모셨을 정도로 아주 편찮으셨을 때 굉장히 효부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책주의 하에서는 사실은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이 승소할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없어 보이는데 예. 반면에 이제 파탄주의라고 있거든요. 혼인 관계가 더 이상 깨져버렸으니까. 그러니까 2015년 9월 달에 가출을 했으니까 더 이상 부부 생활이 아니란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벌써 한 3년 넘게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 파탄주의를 채택을 하면 소송이 이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과를 좀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내로는 철없다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의 부분인데 아이를 방치하고 술 마시러 다녔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2일 이제 7개월 된 영화가 사망했어요. 예. 사망한 채로 발견됐는데 부모에게 물어봤죠. 일단 의심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부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5월 30일 오후에 딸 잠깐 재우고 마트에 갔다 왔는데 그때 반려견이 핥히었는지 팔다리에 그런 상처들이 있었다. 예. 그리고 자고 일어났는데 사망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약간 좀 이상하죠. CCTV를 분석해본 결과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7일 동안 집을 드나든 모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놔두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사망했기 때문에 아동 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게 자기 SNS에 다 올렸더라고요. 뭐 했는지 다 술 마셨었어요. 그때. 그렇습니다. 5월 25일, 26일, 27일, 28일 4일 연속 술자리를 가진 그런 사진을 SNS에 올렸거든요. 예. 물론 지금은 SNS에서 탈퇴했지만 이 SNS를 뒤늦게 본 네티즌들이 비난 댓글을 수천 개씩 올렸습니다. 물론 그 전에 또는 그 후에 촬영한 사진을 이렇게 올렸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올린 날짜가 다 이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아이를 집에 방치하고 집을 비운 상태에서 술자리를 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더더욱 큰 비난을 받아야죠. 시간도 다 나와요. 여기 보면 오전 5시, 예. 오전 7시. 엄마는 이러고 아빠는 또 게임하고 있어요. PC방에서 게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철없는 이 부모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부모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거죠. 엄마는 화가 나서 두 사람이 늘 싸웠나 봐요. 부부싸움이 잦았고 싸우다 보면 한 사람 집 나가면 누군가는 얘를 돌봐야 되잖아요. 네. 얘를 팽개치고 또 나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그래서 각각의 자기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결국은 PC방에서 게임하고 여자는 이 엄마라는 사람은 결국은 또 술 먹고 그거 사진에 올리고 이러면서 아이가 일주일 동안 방치돼가지고 위에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국가수 1차 소견을 보면.
그래서 아이가 물론 뭐 지금 직접적인 사인이 아사인지 아닌지는 더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네. 아이를 이렇게 방치해 놓고 그 애완견들이 있는 데서 아이를 혼자 놔뒀으니 아이가 얼마나 놀랐겠으며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